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네, 검찰과 유례없는 줄다리기 끝에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출석.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면서 11시간 조사를 마치고 단식 농성 중인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조사할 게 남았다며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 50분쯤 조사 시작 11시간 만에 수원지방검찰청 문을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명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잠시 감았다 뜬 뒤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 검찰이란 용어를 써가며 검찰 수사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악습이고,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대납 과정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와는 일체 그 관계를 형성하기를 거부를 했던 분이라는 거죠. 단식 10일째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저녁에 조사를 중단하고 이 대표의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쯤 백현동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재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정치검찰의 악행을 역사에 남겨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주투사가 된 것처럼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에 대한 여야의 입장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식 열흘째 5번째 조사를 위해 검찰청사 앞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방향 전면 전환과 내각 총사퇴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치검찰의 악행이라며 이를 역사에 남겨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야말로 소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검찰 특유의 강교함이든 당, 정, 검의 합작품이든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본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마치 민주투사가 된 듯 즐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뜬금없는 단식에 이어 의료진이 대기하는 민폐 조사까지 저급한 정치쇼를 벌이는 건 이 대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서 그 누구도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수시로 조사와 재판에 불려다니는 제1야당 대표가 그 흔한 유감 표명 한 번 없이 자동 응답기처럼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국민은
무슨 죄로 이런 제1야당 대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이 대표 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도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번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에 오간 거금이 인터뷰 대가였는지 입증하는데 우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특히 공모관계가 규명돼야 하는데 검찰은 대화 녹음 몇 달 전과 녹음 이후에도 이들이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과거 자신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허위였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뷰로 나갈 줄은 몰랐다며 이 무렵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1억 6천여만 원이 보도의 대가일 순 없다고 했습니다.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 증제로 내용의 허위성을 떠나 보도를 대가로 금전 거래를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김 씨가 일부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적 대화라고 강조한 건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10여 년 만에 만나 나눈 사담일 뿐이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화 녹음 시점 두어 달 전에도 신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화천대유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녹음 직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책 거래 계약서에는 실제보다 6달 전으로 판매 시점이 적힌 것도 공모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책값이 아니라 진짜 인터뷰의 대가였다면 거액의 뒷돈을 숨기지 않고 개인 명의 계좌로 보냈겠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객관적 물증을 통해 대가성 보도를 위한 공모관계를 입증한 뒤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에 보도된 경위와 배후 세력 연관성을 차례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질 경우엔 당 차원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전을 고민하던 국민의힘이 결국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보궐선거 원리에 따른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공정하게 후보를 정하겠다며 앞서 단일 후보를 전략 공천한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는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당대표와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경선을 거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김 전 구청장이 다시 등판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 전 구청장 역시 판결이 잘못된 탓이라며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최근에 김태우는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김 전 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되면 경찰청 차장 출신 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 검경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40억 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가 됩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 신경전은 벌써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당이 보궐선거에 우리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둘째는 이번 강서 보궐선거는 사실 민주당의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김태우의 공천을 강행한다면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윤심 발악이 여당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거지만 내년 총선 전 유일한 선거인데다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엿볼 기회라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6개월 앞두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게 이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결과는 가름자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공천 과정에 지도부 판단이 작용한 터라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서 지는 쪽은 내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저마다 해볼 만한 선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무소속 후보 출마로 인한 표 분산과 제3당 후보의 선전 여부는 변수로 꼽힙니다. 거대 양당이 참전하며 판이 커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에 치러집니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희생자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다친 사람도 1,800명 정도가 되는 데다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실종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앞에 한가롭게 앉아있던 남성 2명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골목길을 걷던 사람들은 마구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에 놀라 우왕좌왕, 저마다 몸을 피하는 사이 건물 일부가 아찔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عليه واحد الصور كنا غاديين باش نخدموا بالليل وملي سمعنا داك الزلزال خرجنا كنجريو طاح عليه واحد المورسو من الفوق طاح ليه على راسو هذا الشيء اللي كاين اخويا. 집들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도로에 세워둔 자동차도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주민들은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واحد اللحظه كنحس بالمخده واللحاف كيمشي ويجي بيا قلت عاد بلا باش طراجيم درت الجهه الاخرى عاوتاني هكا هو يتجاهد هذاك الشيء بزاف 3 المرات. 현지 시간 그제밤 11시쯤 모로코 마라케시 서남쪽 약 71km 지점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BBC는 1900년 이후 이 일대에서 진도 6.0 이상 지진은 없었다며 12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라케시에서 북쪽으로 200km 넘게 떨어진 카사블랑카와 수도 라바트에서도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각각 1,000명을 넘었습니다. 희생자 수는 2004년 모로코 북동부 알호세이마 지진 당시 628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희생자는 오래된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골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دزت مورا العشاء تقريبا نعسنا ملي نعسنا ما فات حتى 40 ثانيه ولا ما عرف شنو خرجت انا والديا كل شيء هما هذوك ولكن الدار طاح. 많은 사람들이 잠든 한밤에 강진이 일어나 대피가 늦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8.5km로 비교적 얕아 흔들림이 심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구조대는 물론 군까지 투입된 가운데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지진이 강타한 모로코 마라케시, 중세시대 문화유산이 보존된 천년 고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 단골 촬영지이기도 한데 이번 강진에 유적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모로코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애도와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기자입니다.
비명이 들리고 차량 경적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마라케시 상징 쿠투비아 모스크가 흔들립니다. 모스크 첨탑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라케시의 지붕으로 불리는 69m 높이 쿠투비아 모스크 첨탑 일부가 강진으로 파손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모로코 중부에 위치한 마라케시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 메디나에 있는 성벽도 손상됐습니다. 마라케시 구시가지는 많은 오래된 건물이 강진으로 무너져 잔해와 먼지투성이로 변해버렸습니다. تضررنا بزاف تضررت المدينة القديمة وتضرر الساكنة من هذا الزلزال هذا واخا كل شيء ديال الله تعالى ولكن تضررنا خويا. 마라케시는 중세시대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고 전통시장 등 볼거리가 많은 유명 관광지로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등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한편 모로코 강진 피해와 관련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애도와 지원 의사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해를 본 모든 이들과 함께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희생자와 유족 이재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로코 정부와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 들어섭니다. 첫 세션 하나의 지구에서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 기후기금 GCF에 3억 달러를 내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을 천명하며 주요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로서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공요 의무가 없는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녹색 기술과 경험을 넓히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원자력 발전과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의 반가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대면한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하며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사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당시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어서 보람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하며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뉴델리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가운데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쥔 북한은 러시아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첨단 군사기술과 식량, 또 에너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다 또 동북아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두 나라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에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주로 경제협력과 북한 비핵화, 체제 보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무기와 군사기술 거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등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북한은 군사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첨단 군사기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북한에 부족한 식량이나 에너지를 지원하고 대신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핵미사일 도발로 외톨이가 된 두 나라이다 보니 더 빠르게 밀착하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절실한 러시아의 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략 신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그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입니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에 대해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북러가 밀착이 한미일의 한층 강화된 공조로 이어져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러의 밀착과 위험한 무기 거래에 대해 편치 않은 속내를 드러내며 거리를 두고 있어 세계적으로 고립된 두 나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의 1대1로에 맞서 인도와 중동, 유럽의 철도와 항구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상이 미국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관련국들이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상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참가 나라는 미국,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입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잇따라 상승하면서 10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추석 무렵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유가 악재에 하반기 경제 전망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1리터에 2,000원대로 기름값을 올리는 서울 도심의 주유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좀 내려가나 싶었던 주유소 기름값은 9주째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 주 전보다 5원 상승한 1,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평균 1,830원대를 넘었습니다. 경유도 10원 6전 상승한 1,640원 6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쓰게 되죠.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10달 만에 1배럴에 91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브렌트유 역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 속에 호주 가스전 파업으로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겹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주 정도 뒤 국내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급등세는 추석 즈음 국내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3%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에 기름값까지 가세해 물가 고삐가 풀어진다면 내수와 기업 실적 악화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셈법도 복잡해집니다.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품 수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국제유가가 적어도 연말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경기 향방과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주말 아침임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발인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A 교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초등학교에는 많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외부에는 조화가 가득 놓여 있고 내부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 옆 게시판에는 선생님을 기억하겠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같이 전입해온 교사이기 때문에 그전 상황을 잘 모르고 또 5학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운구 차량이 들어오자 학교는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동료 교사와 제자,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4년이란 기간도 너무 화나고 그동안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도 화나고 지금 오늘 이제 그 학교에서 왔다는 문자도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지켜주시면서 고인이 생전에 교권 침해 사례 설문에 응답하며 직접 작성했던 피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고인은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교육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물었지만 어떤 근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주말마다 도심에 모였던 전국의 교사들이 이번 한 주는 주말 집회를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청주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고 또 정부가 약속한 교권보호법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집회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주말마다 검은 옷을 입고 도심에 모인 교사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추모제를 치른 이번 주말은 한 주 집회를 쉬어갔습니다. 정부가 교권보호 4대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교권보호법안 논의에 나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전문 인력을 두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달라 하시겠습니까? 판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교권보호 대책 논의가 지체되는 동안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교사가 숨진 데 이어 최근 대전과 청주에서도 초등교사들이 추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교사들 사이에 집단 트라우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뒤늦게 복지부와 함께 마음건강 회복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서 그 마음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우울증 예방과 전문 치료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는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국회 본회의를 닷새 앞둔 오는 16일 다시 모여 교권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주말 집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피해가 극심한 범행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군복무 중이던 A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동의 없이 상대를 강제로 성폭행했고 피해자 나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강간과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끌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불법 촬영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해준 사례는 또 있습니다. SNS 등을 이용해 아동 11명을 꼬드긴 뒤 129차례에 걸쳐 신체를 찍어 보내도록 한 18살 남성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형을 결정하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물 유포 여부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진 순간부터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거란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도 높아서 1심에서 중환형이 선고되었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가 성폭력 전담 재판장으로 처리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 26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건이 감형되기도 했는데 이딴 성범죄 판결 논란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론화한 지 12년 만에 폐암 피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와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협상에선 새롭게 암 피해도 고려해야 해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분명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나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들이 한꺼번에 구제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심사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게 맞는지 아니면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과 그 외의 다른 환경적 요인에 따른 발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 사례마다 심사받을 경우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나이가 많다거나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만큼 간단한 서류 제출로 포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했다. 나이가 많다. 과거에 무슨 다른 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전부 제외할 겁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를 폐암 문제에도 적용을 해서 폐암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의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암 치료비는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많고 또 발병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과 배상의 해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까지 올려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폐암 피해 인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지만 구제받는 과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부산 계금동 아파트 7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A씨 등 일가족 3명이 발코니로 피했다가 불길을 피해 뛰어내렸는데 A씨 등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2층짜리 펜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펜션 이용객 A씨가 수돗물로 불을 꺼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살짜리 아이 2명을 포함해 일행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바깥에서 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화재 경보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현재 운행 중인 수소연료 전지차와는 달리 기존 일반 엔진 차량에 기름 대신 수소를 100%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상용화된 수소차는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한 차량인데
부족한 수소 충전소는 물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약한 내구성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차량 엔진의 화석 연료 대신 수소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승용차용 수소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한 수소 엔진은 기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물론 성능과 안전성에서 수소 연료 전지차보다 유리합니다. 무탄소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기존 엔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99%, 미세먼지는 90% 줄일 수 있으며 초희박 연소를 통해 후처리 장치 없이도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희박 연소 기술인데요. 원래 수소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보다 보다 많은 양을 활용을 함으로써 높은 열효율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연소가 될 수 있게끔 개발한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수소 엔진을 대형 트럭이나 건설 장비, 발전용 엔진 등에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된 수소 엔진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동력원에서 화석 연료를 무탄소 연료인 수소 연료로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수소 엔진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원료 생산 등 인프라 확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년 남성의 절반 이상은 전립선이 커지며 수시로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에 시달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부작용 없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천연 약재를 찾았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이상 중년기에 접어든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에 시달립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겁니다.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고 특히 숙면을 방해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서너 번씩 잠을 깨다 보니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요. 다음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치료제가 있지만 성기능 저하라는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천연 약재를 대상으로 전립선 비대증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홍삼 한 뿌리에서 0.05g만 추출되는 오일입니다. 연구진은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가진 40세 이상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홍삼오일 500g 캡슐 2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전립선 증상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는 50.5%,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변을 참기 힘든 느낌인 요절박은 69.2%,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는 65%,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배뇨주연은 61.5%나 개선됐습니다. 홍삼 오일에 들어있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에 작용해 크기를 줄인 거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해 홍삼 오일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비뇨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더 월드 저널 오브 맨셀스에 실렸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논란 속에 지난주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긴 옷인 아바야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교육에서 종교적 또 정치적 주장을 배제하는 오랜 원칙을 강화하고 나선 것인데 프랑스 정부가 아예 교복 의무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말 학교에서 무슬림 복장인 아바야를 입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고 신호라며 착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école doit à tout prix, peut-être plus encore que n'importe quelle autre institution, être protégée du prosélytisme religieux, de tout embryon de communautarisme. 프랑스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아바야 착용이 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학교 현장은 지침이 명확해졌다며 반겼고 우파 진영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했습니다. Moi, je dis que le milieu scolaire est fait pour éduquer, pour apprendre, que si dès l'instant où c'est laïque, on doit respecter.
하지만 좌파 연합 내 일부 정당들은 이슬람을 혐오하는 낙인 찍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슬람 사회가 더 똘똘 뭉쳐 저항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est dangereux parce qu'on va avoir des musulmans qui vont avoir tendance à se replier entre eux et à créer justement du communautarisme. 프랑스는 지난 1905년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공교육에서 정치와 종교적 주장을 배제한 이래 이를 놓고 많은 논쟁과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기존 가톨릭 종교와 마찰에 이어 80년대 이후에는 이슬람 종교와 충돌이 잦아지면서 지난 2004년에는 법으로 무슬림의 히잡과 유대계의 키파, 가톨릭의 대형 십자가를 모두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네,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차기 에이스로 꼽히고 있는 이준 선수가 새 시즌을 앞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면서 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는데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지석 등 주축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면서 단 10명으로 나섰던 컵대회. 대한항공 3년차 이준은 주전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못 보여주면은 또 이제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겠다. 부담감을 이기고 활약한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는 7, 80점. 7,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더 큰 선수가 되고 인정받으려면 리시브까지 완벽하게 하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미 감독의 기대를 받는 차기 에이스라는 평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고 또 그런 선수가 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돼서 이제 뭐 승석이 형이나 지석이 형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잠깐 반짝하기보다는 꾸준히 일을 하면서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팀에 꾸준히 일을 하면서 좀 보이진 않지만 좀 꼭 팀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 입단 뒤 첫 해외 전지훈련지인 일본에서 동료들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준은 통합 4연패를 노리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별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가장 큰 목표고 그거에 제가 이제 좀 잘 하다 보면은 이 별을 하나 더 딸 수 있지 않을까. 대한항공 화이팅! YTN 이준입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문구가 빠졌지만 영국과 독일 등 서방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넥 영국 총리는 G20 공동선언문에 관해 잘된 강력한 결과이며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말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G20이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복귀를 요구하고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UN 헌장 원칙을 다루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현지 시각으로 9일 성명을 통해 미군 구축함 USS 랄프 존슨호와 캐나다 호위함인 HMCS 오타와호가 일상적인 타이완 해협 통과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 동맹국 민 파트너 국가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선한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인데요. 낮에는 30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 늦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20.2도, 대구가 18.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도 30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늦더위는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